자, 1 테스트 본 거 좀 다 펴주세요. 1번 문제를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야, 하나 어딨어? 뭐야, 왜 여기 없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따진다고요? 그럼 공원이 채집된다고 하면 말이 안 돼. 얘는 공원에서고요. 얘는 땅 위에서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이 네. 야, 이번 거는 너는 잘 봤어야지. 내가 거기에 써놨지. 저동부 기출이라고. 모르겠어요. 이건 순서 바뀌었고요. 베이블타고 아, 여기 with 앞뒤에. 네, 원래 답지에는 이게 먼저 돼 있었는데. 근데 예,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 그다음에 그렇죠? 사람들이 체리를 딴다.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잘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너 진짜. 이거는 주제가 잘못했어요. 주제가 쓴 건 되게 잘 썼는데. 자, 그다음에 이거. 자, 제가 거기 시험제도 써놨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1번 문제는요 실제로 그 작년 저동부 2학년에서 나왔던 서술형 문제고요. 배점이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서 진짜 제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다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진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 조건에 써 있는 것도 제가 원래 쓰던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죠, 그렇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대체적으로 이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답을 보면 되게 쉽거든요. 답을 보면 되게 쉬운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푸는 입장에서 풀려고 하니까 또 이제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답지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 체리가 사유지보다 그 공공공원에서 더 일찍 채집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답지를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 실제로 이거를 칸수가 나눠져 있지도 않고 몇 단어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조건이 되게 좀 아무래도 좀 더 내가 내주는 이런 문제에 비해서 이런 문제도 아니네. 어쨌든 그 전까지 냈던 문제에 비해서 조건이 다소 이제 되게 명확하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지 않았어요. 실제로 작년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기억나는데 지금 이제 고3인 이 저동부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1 때 전교 5등 했던 친구거든요. 전과목.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 문제를 이제 틀렸는데요. 부분 점수를 아마 제가 알기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영어 점수가 91.7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1등급 컷이 91.8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0.1점 차이. 그래서 1등급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잘 맞췄어도 1등급 받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막
내 앞에서 막 억울해 죽으려고 해갖고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제가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사례였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보자면은 이 조건을 좀 볼게요. 자, 주어진 표현으로 시작하여 문장이 아닌 어구로 완성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렇죠? 문장이 아니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즉 문장의 오형식에 맞게끔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이유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1번 조건을 보자마자 뭐뭐 하는 이유 이렇게 끝나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 조건을 통해서 이 이유가 뭐뭐가 뭐뭐 한다 이렇게 쓰면 땡이라는 거죠. 조건에 나와 있잖아. 문장이 아닌 어구로 완성하고. 그렇죠? 이런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겠죠? 두 번째 보자면 아래 단어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라.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세 번째, 주어진 단어 외에 본문의 단어만을 추가해서 써라 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 필요시 어용 변화를 시킬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변형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요. 원문이랑 달라요. 원문이랑 조금 달라. 조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내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참고로 저는 그대로 냅니다. 원문을요. 근데 학교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내지 않아요. 왜 그대로 내지 않냐면요. 본문에 요 3번 조건 때문에 그래요. 3번 조건.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 외에 본문의 단어만을 추가해서 써라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에는 안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좀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표현을 좀 바꾸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험에 내는 거고요. 필요시 어용 변화해라라고 나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체리들이 이제 채집되는 이유라고 나왔는데 아까 이제 연우가 쓴 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되게 잘 썼거든요. 아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pick cherries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동태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능동태 버전인 거잖아요.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뒷부분만 똑같다면은. people pick cherries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여기서 관계부사 y 생략해도 돼요. 왜? 관계부사 y는 원래 기본 선행사, the reason이 있을 땐 생략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얘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people pick cherries only in public parks than on private land 이렇게 써도 맞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 전치사에서 많이 틀렸어요. 요거에서 많이 틀렸어. 여기는 private land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public parks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전치사의 활용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았다. 근데 우리 본문에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보이죠? On private land.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n public parks. public parks가 어딨냐? 안 보인다. 어딨어? 여기. 보여요? 여기 나와 있잖아. in public parks. 그죠? 그러니까 사실 본문만 제대로 읽어봐도 우리가 전치사 뭘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됐니?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합만 잘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학교 시험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좀 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학교 기출은 아니지만 학교 기출과 유사한 성향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문제와 좀 비슷한 스타일로 낸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싫어하는 음식 섞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죠. 음식 내기라면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힌트 단어를 보자면은 믹스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 빈칸 문제는 아마 생 기억이 맞다면 뭐 서라운딩으로 나왔었나? 뭐 싫어하는 음식을 이제 뭐 베이컨 같은 걸로 둘러싸는 것은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수정한 거죠. 그래서 뭔가 싫어하는 음식, 그러니까 거부된 음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된 음식을 어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 이제 둘러싸는 게 특히나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이제 믹스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좀 이제 말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mixing foods that children do not prefer.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뭐랑 섞는 거야?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맛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맛과 섞는 것은 can be effective.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채훈이가 질문했던 게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이제 반대로 써도 맞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써도 당연히 문제될 건 없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이 내용, 그러니까 their favorite flavors를 앞에다가 쓸 거면요. 여기서 their가 아니라 children's로 써줘야 돼요.
여기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여기 children이 아니라 여기가 day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they do not prefer 이렇게 써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앞에 나오면은 앞에서 여기서 there로 시작하면 there가 누군지 모르잖아. 대명사가 앞에 없으니까. 그 대신할 명사가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공문서 파트. 자, 공문서 파트 보면은 1번부터 뭐 얘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건데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표현이 이 to the death라는 표현이었어. 죽을 정도로라는 거였으니까 이 사력을 다해 뭐 죽을 만큼 뭐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defend라는 게 옹호하다, 뭐 변론하다, 변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건 없고요.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죽을 만큼 그것을 말하는 너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문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어 표현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자면 Many of Voltaire's plays and books were censored. 뭐 그래서 이 볼테르의 많은 그런 이제 희곡이라든가 이제 책이 이제 검열됐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burn 이제 불태워졌고요. And he was even imprisoned. 그가 심지어 갇히기도 했다는 거죠. 그 이제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he had insulted. 자 여기에서 had insulted라는 게 이제 대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얘가 그 이제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기 그 전에 그 강력한 귀족 세력을 이제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모욕을 했기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대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역시나 구문적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갈게요. 3번. Wisely, Voltaire left his name off the title page. 자, 그래서 left A off B라는 표현 이걸 했었죠. 그래서 A를 B에서 삭제하다라는 거였는데 그의 이름을 그 타이틀 페이지에서 삭제를 했다라는 거죠. 뺐다라는 거고요. otherwise는 그냥 if의 부정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즉 뭐 하지 않았더라면, 볼테르가 그 타이틀 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지 않았더라면 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그 책의 출판이 would have pp니까 지금 이제 조동사의 have pp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얘들아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요. 그러니까 요 otherwise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만약에 볼테르가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had not left 그 다음에 his name off the title page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otherwise 한 단어로 퉁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p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 만약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그의 타이틀 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지 않았더라면 그 출판이 그를 감옥에 다시 가둬놨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죠.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뭐뭐 했을 것이다. 자, for making fun of religious beliefs. 그래서 make fun of 하면은 뭐뭐를 놀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종교적인 신념 뭐 이런 거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정법처럼 쓰인 부분이 해석에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더롬의 챕터 볼게요. 또 garnish라는 표현 나왔는데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왔어서 그래서 그 요리에 곁들이는 것이라는 의미였는데요. 자, 요리에 곁들이는 것들이 are made from real ingredients. 그러니까 진짜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한, 뭐뭐 하는 한이라는 에더롬의 표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of extra calories that help them enjoy the experience. 여기서 대절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칼로리즈를 수식하고 있죠. 헬프 목적어 목적격보 제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경험을 즐기도록 도와주는 추가적인 그 칼로리가 완전히 괜찮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그 2번 문제였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제 그 싫어하는 음식 먹이려고 뭐 칼로리 좀 추가한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냥 못 먹는 걸 어쨌든 먹이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죠. 됐죠? 자, 그래서 1 테스트에 대한 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교재를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할 차례지? 우리 요약 파트 할 차례인가? 잠깐만요. 43번이에요? 44번 아니야? 아, 43번이구나. 소리. 자, 43번이고요. 챕터 3의 정보 처리 파트입니다. 페이지는 102쪽입니다. 여기를 좀 펴주시면 되겠어요. 이 책도 그래도 우리 꽤 많이 풀었다잉. 벌써 한 반 이상은 풀었는데 이게 72번 문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미리 말하자면은 아마 우리가 요번 학기까지는 이 책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능 특강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특 교재. 자, 여튼간 43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파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내줬을 때 이 요약 파트를 내가 아마 그 3단으로 나눠서 요약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을 구성을 할 때는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글을 3단 구조로 나누는 게 좋은데요. 이 3단 구조라는 게 이제 뭐였냐면은 잘 기억을 해보자. 우리가 글의 구조 독해라는 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쌤이 수업 시간의 중간중간에 글의 구조화라는 말을 했었어요. 글의 구조화. 글의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독해 지문을 구조 독해를 할 때요.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좀 세세하게 좀 나누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구조 독해 패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입, 주제, 예시, 결론이라는 패턴이 있다고 쳐보자. 이런 구조 독해 패턴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글의 구조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4가지 정도 패턴으로 나누면 돼요. 도입에서 나온 내용은 뭐고, 그래서 주제문이 뭐고,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한 대표 예시가 2가지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뭐냐?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글의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구조 독해 패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구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신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거랑 조금 비교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샘플로 작성한 거예요. 샘플로. 모든 글의 구조가 다 이렇게 가진 않아요. 여기에서 도입부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주제, 예시 1번, 예시 2번 이런 거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이제 사회적 현상 또는 물리적인 현상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패턴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때 내가 해파리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또는 이제 글의 이제 전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도입, 전개, 그 다음에 뭐 결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조 독해 패턴은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주제문이 뭐고 주제문이 명확하게 안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 글을 한마디로 주제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보기를 제가 이제 사전에 한번 시켜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는 것과 여러분이 하는 거를 좀 같이 좀 비교하면서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건 지울게요. 샘플이니까.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이거 끌까? 이게 더 잘 보이죠? 오케이. 자, 갑니다. 부모가 일반적으로 유아의 가장 빈번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파트너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are those 어떤 것들이래요.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심오하게 유아에 생겨나는 sense of self efficacy 발음이 어려워. efficacy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첫 문장을 읽었는데 직독직히만 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그래프 구조화를 할 때 잘 방법을 모르겠으면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일단 직독직해를 해보세요, 먼저. 근데 첫 문장이 좀 길고요, 단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직독직해만으로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정보 처리. 이 정보 처리는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말했던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라는 거는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글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 부모는 일반적으로 유아의 가장 빈번하고도 지속적인 사회적 파트너랍니다. 사회적 파트너라고 말했으니까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걸 이제 이 파트너를 이제 패러프레이징한 거야. 함께 있는 사람. 아무래도 유아 입장에서는 가장 자주 있는 게 부모님일 테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이제 좀 자주 같이 있는 사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 처리 1단계 끝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자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즉 아이들의 행동이 아무래도 좀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 부모의 행동이겠네.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이 아무래도 아이들의 어떤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구나 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정말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첫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장 많이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가장 함께 오래 있는 사이다 보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맞나요? 선생님, 얘가 주제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팁을 하나 줄게요. 주제문은요, 여러분들 보통 단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단정적이야, 단정적. 추측이 아니야.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뭐는 뭐뭐하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주제문에서는 보통은요, 이 조동사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조동사 자체가 추측성의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주제문에서 그렇게 잘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주제는 그냥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이런 괄호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주제가 벌써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글을 한번 구조화 작업을 해봅시다. 구조화 작업. 자, 일단은 주제가 나왔어.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국에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이 지금 첫 문장에 또 나온 게 이거잖아요. 그죠?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가 나왔다면은 웬만하면은 그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그 반응인데요. They're most effective in facilitating in fast early self-knowledge.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 앞에 있는 반응을 꾸며주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반응이랍니다. 뭔가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유아의 초기 자아 인식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반응은 무엇이다? 사회적으로 조건적인 거랍니다. 사회 조건적이고요. reflect, 반영합니다. 그 유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한답니다. 잠깐만, 소리. 불량인가? 여기 마스크에 무슨 이상한 털 같은 게 자꾸 내 인중을 자꾸 건드려갖고. 미안. 소리. 잘 쓸게요. 뭐야, 왜 넘어갔어? 잠깐만, 다시. 뭐야, 여긴가? 아니요. 저 아래지, 오케이. 미안.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직독직해 했으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또 정보 처리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유아잖아, 어린애들이야.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뭐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아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뭐다? 가장 효과적인 반응이 사회 조건적이고 유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사회 조건적이다. 유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한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유아의,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초기에 애가 어렸을 때 이 자아 성찰, 그러니까 자아 인식을 조금 이제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리액션이 뭐냐면은 가장 효과적인 반응이 뭐냐면 사회 조건적인 것이고 유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래요. 말이 너무 어렵나? 사회 조건적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영어인가 한글인가 이러면서 자 말이 애매하죠. 그럼 이런 추상적인 부분은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socially 그다음 contingent 이 부분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추상적이잖아. 유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한다. 이건 뭘 것 같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래요. 자아인식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잘 봐봐.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이 자녀가 하는 행동이 뭔가 이제 그 얘가 그러니까 유아 자신의 행동을 반영하는 게 이제 그 자아인식을 촉진하는 데 이제 최고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뒷내용을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그런 말 있지 않냐? 그 저기 뭐야 자식이 부모의 거울인가? 부모가 자식의 거울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나 갑자기 말해봐.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냐?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냐? 자식이 부모의 거울 맞냐? 아니 헷갈리네 갑자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안해 갑자기 헷갈려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 부모를 보면은 자식을 알 수 있다. 뭐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뭐 비슷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성향이라든가 행동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물론 뒷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좀 예상을 해보자면 어떤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식이 따라하고요. 반대로 자식이 하는 행동을 부모가 따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그러면 잘 봐. 얘가 하는 행동을 우리 애기가 하는 행동을 부모가 따라해.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논다고 이제 막 따라해. 그러면은 이 애는 부모를 또 보는 거야. 부모를 봤을 때 결국 부모가 하는 행동은 자기 본인이 하는 행동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자기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걸 봤을 때 자아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애는. 무슨 말인지 돼요? 이해 안 되면? 뒷내용 일단 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요. 봐봐.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는 예상입니다. 예상. 어디까지나.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호작용 나왔다. 얘들아, 상호작용 중요한 말이네. 상호작용이란 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내용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랍니다. 어린 아이와의 여기에 있어서 부모의 반응은 주로 유아 행동의 모방이다. 나왔네. 나왔어. 부모의 반응이 뭐래? 유아 행동의 모방이라고 나왔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와 상호작용을 당연히 하겠죠? 제일 많이 지낸다고 했으니까 초반에 애랑 계속 지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애가 어떤 거를 막 이제 뭐 상호작용을 해 이런저런 거 뭐 몸으로 하든 간에 뭐 저기 뭐 말로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부모의 반응이 뭐야? 유아 행동,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리액션을 한다고요. 오케이?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그냥 큰 범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된 거예요. 구체화. 여기서 말하는 구체화라는 거는 이제 좀 근거가 되겠죠. 주제에 대한 근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구체화가 뭐냐면 결국에는 부모가 유아 행동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어서? 상호작용 과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아들내미가 있어. 그럼 내가
아들내미랑 막 놀고 뭐 하고 할 거 아니냐. 얘랑 막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말로 하는 상호작용을 해볼게. 그냥 쉽게. 그럼 이제 내가 막 아들내미 따라하는 거야. 막 이제 아들이 와 예를 들어서 막 날 발로 차. 그럼 나도 이제 가서 얘를 발로 차.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이제 항상 하는 말 중에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은 얘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거든요. 지금 진짜 날씨 더워 죽겠는데 지금 트리를 켜요 일단은. 그럼 항상 일어나면은 다다다다 달려가고 지가 혼자 말하면서 켜요. 트리 켜고 이러면서 지가 켜.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불러간 다음에 공기청정기 켜고 막 이래.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하는 짓이 이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전에는 반대예요. 공기청정기를 꺼 지가. 공기청정기 딱 꺼지면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기청정기 안녕 이래. 내가 맨날 하는 짓이 이거예요. 영상도 찍어놨어 내가. 아무튼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유아의 행동을 내가 따라한다는 거야. 내가 만약 내가 똑같이 따라해. 내가 이러고 누나 공기청정기 안녕 막 이러면서 따라해.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따라하는 모습을 얘는 볼 거 아니야. 얘가 내 행동을 봤잖아. 근데 내 행동은 뭐야? 얘를 따라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요 내용이랑 연결되는 건데 잘 들어봐.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어. 따라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내미가 봐. 그러면은 우리 아들내미는 내 행동을 보면서 자아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아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자아 성찰이다. 자아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부모가 유아 행동을 모방을 하는 게 부모가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되니 이제? 다음 내용 봐봐. 자, 이러한 모방은 나데이 법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정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칭시킨답니다. 뭔가를 맞춘대요. 그 유아의 행동을 맞춘답니다. 어떤 강도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템포에 있어서 유아의 행동과 맞춘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 녀석의 그냥 좀 이 말의 세기? 여기서 강도라는 거는 뭐 액센트 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감정? 그리고 애가 뭐 말하는 속도?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맞춘다는 거겠죠. 여기서 모방이라는 게 얘를 무슨 뭐 저기 뭐야 성대모사 한다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맞춘다는 거겠죠. 자, 유아의 초기 인지적 능력이 어가운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로 하여금 recognize 또 나왔네요. 인식하게 해준다. 얘들아,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나왔어요. 자, 이 주제와 구체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는 부모의 모방 행동을 보고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 주제. 아까 우리가 첫 문장에서 나왔던 주제는요. 이거는 구체적인 주제는 아니었어요. 좀 얘가 포괄적이죠. 이 녀석에 비해서 이게 좀 더 포괄적이잖아. 부모의 행동이 어쨌든 애한테 영향을 주는 거 맞으니까. 근데 거기에서의 부모의 행동, 이 부모의 행동이 뭐냐고 바로 모방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모방하는 행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모가 모방하는 행동을 애가 보면은 얘가 그걸 통해서 자아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지. 됐어? 요양문도 이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부모가 애를 따라하면은 애는 그거를 보고 자아인식을 더 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양문 자체가. 됐어? 벌써 나왔어 요양문. 그래서 지금 얘들아 이거는요 계속 똑같은 말 나오는 거야. 계속 똑같은 말. 봐봐. 유아의 초기 인지능력이라고 했잖아. 인지능력이 뭐야? 자아인식 아니야? 이거잖아.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 자아인식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준대. 뭐를? 이러한 모방 행동을 인식하도록 하게 해준답니다. 뭐로써? 그들 자신을 미러링함으로써. 미러링한대 얘들아. 미러링. 반영하는 거야. 거울처럼 보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내가 애야. 부모님이 있어.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해. 근데 그 행동이 날 따라하는 거야. 날 따라하는 거.
그러면 그 모방적인 행동을 내가 보고 아 이게 나를 반영한 거구나. 부모가 나를 따라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자아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똑같은 말이죠. 되니? 자 다음 봐봐. 자 그러면 삶의 초기에서부터 유아들은 be aware of 또 나왔어? 뭐뭐를 인식하게 된답니다. 알게 돼요? The matching quality of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거에 어떤 매칭되는 퀄리티 어떤 이제 매칭되는 특성을 알게 된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어떤 그런 매칭되는 특성을 애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대요. 본능적으로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 유아는 may more easily recognize 더 쉽게 인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외부적인 영향을요.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냐? Othe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외부적 영향을 더 쉽게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할 수 있는데 내가 한 행동을 똑같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해? 그럼 외부적인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거죠? 그러면 이 외부적인 거는 내가 더 잘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아, 내가 보고 들을 테니까. 됐어? 응. 자, 뭐 할 때요? The actions of the actio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반영할 때요. 그 행동을요. 어떤 행동? 그 아이가 만들어낸 행동이니까 그 아이가 한 행동이겠죠. 또 똑같은 말이야. 또 똑같은 말. 애가 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했어? 그럼 내가 할 때는 몰라. 내가 이 행동을 한 게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몰라.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근데 나랑 똑같은 행동을 제가 해. 그러면 이제 나는 보여. 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인식이 잘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냐? 그렇지 않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 근데 딴 사람이 하면 그게 딱 보이지 않냐?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유아든 아니에요.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계속 이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이론까지 나온다. 몇몇 이론가들이 제기했는데 뭐를 제기했는가? 미러링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반영을 한답니다. 유아의 행동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것이 유아들을 노출시킨대요. 어디로 노출시키냐면은 외부적인 인지 표현으로 이제 노출시킨답니다. 어떤 외부적인 인지 표현이냐면 그들이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외부적 어떤 인지 표현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행동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애가 행동한 거. 그러니까 애가 행동을 했는데 근데 딴 사람이 내 행동을 따라하는 게 요거야. 외부적인 인지 표현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건 내가 한 행동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 행동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거야. 됐어? 그거에 노출이 된다는 거야. 그거에 노출이 돼갖고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이 부모는 촉진시켜준답니다. 유아의 초기 이해력을요. 그들 자신의 경험이라는 초기 이해에 촉진시켜준다고. 이거 무슨 말이야? 또 이 말이야. 또 이 말. 내 행동을 남이 똑같이 해. 그럼 나는 남이 안 따라할 때는 그냥 난 내적인 경험만 하고 있었어. 근데 남이 따라하니까 이제 외부적인 거에 이제 노출이 된 거야.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봄으로써 자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똑같은 말이야. 됐어? 끝났어요. 이 글은요, 결국 요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요약문을 보자. 봐봐. 제가 딱 말한 게 요약문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봐봐. 유아 행동에 대한 부모의 어떤 삐리리한 행동은 블라블라 한답니다. 이건 동사단인 거네요. 그래서 유아의 초기 자아 인식을 뭐뭐 한답니다. 됐어? 그럼 봐봐. 이 유아 행동에 있어서 부모가 뭘 하겠어? 부모가 이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 아니야? 모방 행동이었죠. 아까 썼잖아. 그럼 이 모방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 이 자아 인식을 증진시켜준다는 거겠죠. 높여준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 끝나는 거야. 됐어요? 아까 제가 쓴 요거.
요게 딱 요양문으로 나왔죠. 됐니?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로 내가 아까 이거를 썼던 거는 글을 다 읽기 전에 쓴 거예요. 글을 다 읽기 전에 쓴 거고 아까 쌤이 쌤 기억이 맞다면 대충 한 이쯤이었나? 한 이쯤부터 제가 이쯤에 이거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다 읽기 전에 사실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번째 내용을 만약에 진짜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사실 두 번째 문장에서 요약문이 나와요. 아까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정답을 알았는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려웠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다음 문장과 그 다다음 문장 사실 여기에서 끝났어요. 여기에서 these imitations 여기에서 끝났어 사실. 여기까지 보고 결국에는 부모가 유아 행동을 모방하니까 애가 그거를 보고 이제 자아인식을 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이 글은요 이제 설명문에 좀 가까운데요. 사실 주제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오히려 도입부에 가까운 것 같네요. 이 글의 구조독해 패턴은 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잠깐만요. 좀 봐야겠다. 설명 1, 설명 2 버전 잠깐만요. 설명 1, 설명 2 설명 1, 아니지. 설명 1, 설명 2는 아닌데. 요건 아니고 그냥 요 글은 그냥 단순한 설명문 쪽인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근거 설명. 그냥 요러고 끝났어요. 그냥 구조독해 패턴이 이게 다예요. 설명, 근거, 설명, 근거. 이게 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 나왔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도 구조화를 한번 해보자. 요 질문이네요. 나 이거 잠깐만 자꾸 거슬리네 이거. 아니 여기 털이 자꾸 날 간지럽혀. 이게 미치겠네. 잠시만요. 우리가 수업이 8시 35분에 끝나죠? 참 그거 내가 얘기했었나? 지난주에? 여러분 아니지 목요일부터 너네 어차피 7시 5분 8시 35분에 끝났었죠? 내가 얘기 안 했나? 계약 시간표 됐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너네는 어차피 크게 영향은 없는데 약간 영향이 있는 건 뭐냐면은 5분씩 밀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분씩. 그래서 수업 시작 시간이 7시 5분이고요. 끝나는 시간이 8시 35분이에요. 알겠죠? 5분씩 딜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등원 시간이 6시 5분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모르고 있을 거야. 원래 우리 방학 말고 개학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고등부 같은 경우. 모를까봐 얘기를 해준 겁니다. 웬만하면 시간 맞춰서 보고. 알았지? 좀만 쉬었다 하자. 자, 아까 이어서 봅시다. 44번 질문이에요. 어쨌든 정답이 아까 4번 나왔었죠? 그 다음 거 갈게요. 보시십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이제 much prodigy 이게 영재라고 나왔는데, 자 대부분의 영재가 the make a transition. 자 make a transition 하면 변화를 주다 정도를 쓰면 되겠죠. 영재는 변화를 주지 않는데요. 영재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I로부터. 그러니까 I 때부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아이냐면은 learns rapidly and effortlessly. effort는 노력하는 건데 노력 없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제 되게 쉽게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고 쉽게 학습하는 아이로부터 변화를 이뤄내지 않는답니다. in 뭐 하는 데 있어서 on established domain이니까 확립된 영역이에요. 어른에게 어떤 어른 뭔가 궁극적으로 그 영역을 개조한 어른으로의 변화를 이뤄내진 않는답니다. 말이 어렵죠? 자,
일단 이 직독직해를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 두 개만 체크하면 아주 쉽습니다. 바로 from A to B예요. 됐어요? 그래서 A에서 B로의 변화를 이뤄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 됐니? 그래서 뭔가 빠르고 쉽게, 그러니까 확립된 영역에서 빠르고 쉽게 학습하는 아이에서 뭔가 궁극적으로 그 영역을 개조하는 어른으로의 변화를 이뤄내지는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왠지 여기가 주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나 단정적으로 나오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우리가 일단 주제라고 써놓고 한번 가보자. 이게 추상적인 주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영재래요. 영재. 자, 이 영재들은 어떻다? 이 털 이거 이게. 자, 영재들은 어떻다?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변화를 주지 않는데, 근데 어떤 아이에서 뭔가를 이 확립되어 있는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립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이따가 예시가 나오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과학 분야라고 쳐보자. 과학 분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학창 시절에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는 거는 이미 다 확립되어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화학을 배우는데 옛날에는 니네가 만약에 그 옛날에 과학을 배웠더라면은 그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 이러고 이제 배우고 끝났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부터도 계속 이제 과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뭐 양성자가 중성자가 나오니 뭐가 나오니 뭐 쿼크가 나오니 뭐니 막 이렇게 점점 쪼개지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돌턴이라는 놈이 이제 원자설을 이제 그 발견했을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제일 작은 단위는 원자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돌턴의 원자설이 나왔을 때, 그냥 예시예요, 예시. 돌턴의 원자설이 나오는 요 당시에 영재들이 그러면 했던 그 행동이 뭐냐면은 원자를 더 쪼갤 수는 없을까라는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이 확립되어 있는 영역을 그냥 빠르게 배우는 것뿐이라.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벌써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영재들은 어떻다? 이미 확립된 영역에서의 학습력이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뭔가 새로운 영역이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영역에 대해 뭔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써? 안 쓰고 뭐해? 아까 건 썼어 안 썼어? 썼어? 까봐. 뭐다 써놓은 건데? 아까 전에 필기한 거. 필기시 똑바로 안 해? 요거예요, 요거. 처음에 말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발명해내고, 왜 우리 막 그 이 책 같은 거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막 옛날 에디슨 얘기 보면은 뭐 이 시기가 뭐야 뭐 이상 뭐 하늘 날겠다고 이상 가스 처먹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 이제 왠지 막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재들을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의 영재들은 그냥 뭐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배우는 게 빠를 뿐이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내는 능력은 거의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 그들은 적용한대요. 그들의 비범한 능력을요, 평범한 방식으로 한대요. 이게 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구조인데 되게 재밌죠? 영재들이잖아. 잠깐, 미안한데 나 5분만 뺐다 할게요. 자꾸 얘가 건들봐. 이렇게 맞고 할게. 미안. 자, 봐봐. 영재들이 그들의 비범한 능력을 어디다가 적용한다는 거야? 평범한 영역에다가 적용한다는 거야. 그들의 능력은 되게 비범해. 아니 되게 빨리 배운다며. 그러니까 영재라는 호칭을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평범한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마스터한대요. 뭐를 마스터하냐? 그들의 일, 그들의 직업을 마스터한답니다. without 뭐 없이? questioning defaults. default라는 건 어떤 초기 설정 말한 거죠.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
디폴트 초기 설정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 없이 그리고 또 뭐 없이 making waves 뭔가 풍파 그러니까 파도를 만든다는 건 뭡니까? 파도를 만든다는 건 지금 비유적 표현을 한 거잖아 그치? 파도를 만든다는 건 기존에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 여기에서 역변을 빵 하고 일으켜 그럼 이제 파도가 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뭡니까? 큰 변화를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큰 변화를 준다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그 여기서 궁극적으로 개조한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ultimately remakes라는 말과 making waves라는 말이 연결되는 거죠. 됐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궁극적으로 개조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영세들이. without. 그렇게 하지 않고 초기 설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냥 돌턴이 그냥 뭐 칼질을 잘했나 보지 뭐. 얘가 잘 잘라갖고 뭐 원자만 나왔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의문을 갖지 않는다고. 왜? 더 안 잘리나? 진짜 안 잘리나? 내가 잘라볼까?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뭐 잘랐게 얘가 뭐 알아서 잘 잘랐겠지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돼요? 이어서 갈게. 자, 그래서 in every domain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여기서 영역이라는 건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그것을 안전하게 수행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얘들아? 아까 말했던 어떤 개조한다거나 초기 설정에 의문을 갖는다거나 걔네랑은 정반대 내용이죠.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주황색 말고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보라색 이렇게 역세모로 표시할게요. 역세모 쌤이 아까 주황색이랑은 달라. 주황색은 뭐였어? 뭔가 도전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보라색은 뭐야? 안전빵. 됐어?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러면은 그들은 안전빵으로 수행한다는 거야. by ing 뭐함으로써? The conventional path to success. 어떤 성공으로의 전통적인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전통적이라는 거는 안전빵이야, 도전이야? 안전빵이죠, 그렇죠? 그래서 conventional. 맞아요? 그럼 전통적이란 게 뭐야?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하던 대로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지가 도전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진짜 주제문이 맞는 거거든. 첫 문장이. 지금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립된 영역에서의 학습력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잘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것을 잘한다. 어떤 영역에 대해 개척을 안 한다. 개척을 안 한다는 건 뭐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겠지.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주제와 이제 또 비슷한 말이 이런 단어겠죠.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하려고 한다. 됐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류의 글이 요약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상반되는 거. 하나는 전통적으로 한다라는 거. 영재들은 전통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뭔가 개척을 한다라는 거. 서로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 두 개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요약문으로 잘 나와요. 시험에서. 요약 아니면은 흐름상 어색 문제 있잖아. 이런 걸로 잘 나와. 흐름상 어색.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 낸다면 벌써 사실 요약은 나왔어요. 이거 갖고 요약하면 되거든. 영재들은 주로 어떻다? 나데이 법비 같은 걸 이용하면 돼. 나데이 법비 같은 걸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 도전 정신을 갖기보다는 이거는 뭐 어떤 단어를 써도 돼요. 도전 정신을 갖는다. 아니면 뭐 개척하려고 한다. 뭐 큰 변화를 주려고 한다. 뭐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 뭐 다 되겠지. 그런 단어 얼마든지 쓰면 되겠죠.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잘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정해져 있는 것, 뭐 확립되어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뭐 이런 거. 됐어요? 뭐 유연한 사고를 가지지 않으려 한다. 뭐 얼마든지 말 만들기에 나름이죠. 됐어요? 자, 이어서 봐. 자, 그들은 의사가 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예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예시. 됐어? 자, 그들은 의사가 되는데 heal their patients. 그들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된답니다. without 뭐가 없이 fighting to fix the broken systems. 그 broken systems니까 뭔가 좀 뭐랄까 부서진 시스템이니까 좀 잘못된 시스템? 이런 거를 수정하려고 싸우지 않고.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여기에서
얘를 이 잘못된 시스템을 수정하려고 싸운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전이에요, 아니면은 안전이에요? 도전이죠, 도전. 그러니까 아까 주황색으로 쓰요. 됐어? 여기 이제 주황색 내용입니다. 도전 정신, 개척 이거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잘못된 시스템이냐면 대절이어가 꾸며주는데요. Prevent many patients from affording healthcare in the first place 하고 나왔습니다.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나왔네요. 얘가 뭐 하는 걸 막다, 예방하다 해석하면 되겠지? 많은 환자들이 어떤 애초에 그 의료 케어를 할 만한 여유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애초에 의료비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의료비를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 그런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려고 싸우지 않고 그냥 치료한다고요. 치료는 잘하겠지. 왜? 확립된 영역에서는 잘한다고 했잖아. 이건 잘하겠지. 근데 이 의료 체계가 썩었어. 이걸 내가 타파해야겠다. 뭐 이국종 교수급 아니면 뭐 이런 거 안 하겠죠. 근데 결국 이국종 교수님 빠이빠이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거 봐봐. 그들은 또 이제 판사, 변호사가 된답니다. 어떤 변호사냐? Defend clients for violating outdated laws라고 나왔어요. 미안해. 자, 옹호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고객들을 변호해 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 뭐 고객들을 옹호하는 그런 변호사가 된대요.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 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 없이? Trying to transform the laws themselves. 그러니까 그 법 자체를 개혁하려는 노력 없이. 그러면 얘들아 또 나왔네요. 개혁이라고 대놓고 나왔어. transform이라고. 그러면 trying to transform the laws themselves. 얘도 주황색이겠네요. 도전 정신. 개척. 요거죠. 됐어요? 다음 내용 이어서 갈게. 다음 페이지. 자, 보자. 자, 또의 시작. They become. 그들은 또 선생님이 된답니다. Teachers가 되는데, who plan engaging algebra lessons.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대수학 어떤 수업을 계획하는 선생이 된답니다. 뭐 없이? 어떤 의문을 가지는 것 없이. 뭐에 대한 의문이냐면요. 그 algebra가 대수학이 그들의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 없이.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르친다고. 그냥 순수하게 가르친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또 주황색이네. 여기 퀘스처닝부터 요만큼 이것도 뭡니까? 개척 도전 정신이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Although we rely on them to keep the world running smoothly. 보자면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한대요. 여기서 그들은 영재들 말하는 거예요. 영재들에게 의존을 하긴 해. 근데 다 영재들 얘기 나왔잖아. teachers나 무슨 뭐 의사들이나 그들에게 의존하잖아. 그렇잖아. 여러분이 나한테 의존하잖아. 나 영재니까. 미안해. 아무튼간 왜? 그 세상이 뭔가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 의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러닝 하도록 유지한답니다. On a treadmill. 그러니까 뭔가 이런 단조로운 반복을 하게 만든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 뭔 말이냐면 잘 봐. 이 선생님 예시로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예시. 선생님은 영재야. 여기서 말한 선생님은 영재 출신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원래 나와 있는 뭐 수학 공식 뭐 이런 거는 잘 알려줄 수 있어. 이 사람이 새로운 수학 공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수학 뭐 세계 난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요. 수학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니네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의존은 하고 있어. 의존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선생님에게 배워서 남는 게 무엇이다? 너네도 똑같은 단조로운 반복을 얻게 될 거라고요. 똑같은 단조로운 반복. 여기서 말하는 단조로운 반복이란 건 뭘까요? 정해진 걸까? 개척일까? 정해진 거겠지. 됐어? 내용이 이해되니? 어렵지 않죠? 응. 자, 그럼 요약문을 볼게요. 봐봐.
자 여기서 gifted children이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나왔던 prodigies를 말합니다. 영재들이에요. 대부분의 영재들은요 grow 자라서 to be adults 성인이 됩니다. 어떤 성인? who perform their job successfully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는 어른이 되긴 하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뭐뭐 하는 방식으로. 그럼 여기에서의 방식이라는 건 얘들아 이 말 들어가야 돼, 이 말 들어가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도전적인 거야? 아니면 이미 정해진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됐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겠죠. A에는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 A에는. 맞죠? 자, without 뭐 없이? 자, 여기는 뭐뭐 없이니까 요 뒷내용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개척이야 정해진 거야? 개척에 관련된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미 정해진 시스템을 뭔가 부수려는 시도 없이 뭐 이런 대충 뭐 브레이크 같은 단어가 적절할 것 같다. 여기서 왠지. 됐어요? 그러니까 깨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시스템을 깨버린다는 게 개척하는 거잖아. 됐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existing과 reform. 기존의 것이면 돼요. 이미 정해진 거잖아. 그렇죠? reform 개혁하는 거죠. 쉽죠? 쉽죠? 딱 요걸로 끝났죠. 이번에도 요약.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시피 구조화만 잘하면 요약은 껌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45번. 자, 봅시다. 이번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as wit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또 의외로 좀 어려워요. 이 전치사가 나란히 두 개 붙어 있는 거 같죠?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자, as with all aspects of body language. 자, 그 body language의 모든 측면과 같이 developing your gesture ability. 자, 너의 몸짓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바디 랭귀지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걸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starts with learning. 어떤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답니다. 뭐를 배우냐? How to accurately read other people's signals. 다른 사람들의 신호를 읽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신호를 알아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답니다. 이번에도 단정적으로 나왔어. 이번에도 얘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연속 첫 문장이 주제네요. 이번에는 바디랭귀지에 대한 거네요.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몸짓 언어라고 쓸게요. 몸짓. 바디랭귀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자면 바디랭귀지의 능력을 개발을 하는 게 뭐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것에서 시작이 된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쏘리 주제라고 안 써놨네. 미안. 주제. 그러니까 몸짓 언어 능력 개발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뭐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신호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거는 뭐 패러프레이징 따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뭔가 이 몸짓 하는 거를 이제 너네가 잘 파악할 줄 안다면은 그러면 나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뭔가 몸짓 언어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거 이제 뒷내용은 아직 안 읽어서 모르는데요.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뭔가 행동 이제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몸짓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너네가 캐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역으로 내가 그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몸짓을 하니까 이거를 조절하면은 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행동, 내 속마음 이런 걸 아마 안 들킬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confidence and natural gestures. 자, 자신감과 자연스러운 몸짓이래요. 자,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소스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몸짓은 원래 나왔던 거고, 그 hand in hand 관련이 있대.
자신감과 자연스러운 몸짓은 관련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insecurity와 and nervousness는 그러니까 불안함과 초조함은요 can lead to jerking movements. 그래서 뭔가 좀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이끌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내가 막 쫄려. 그래갖고 얘들아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준서가 쌤 불러갖고 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jerking movements라고 이게. 갑자기 막 이러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몸짓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내가 되게 막 부자연스러워. 막 이러고 막 뭔가 좀 부자연스러우면은 자신감이 없는 걸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부연 설명이 뭡니까? 자신감과 자연스러운 몸짓. 이게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말한다면 부자연스러운 몸짓은 자신감이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죠. 됐어요? 자, one of the best ways to quiet your own anxiety. 너 자신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배우는 거랍니다. 이제 알겠네. Learn as much as possible. 자, 가능한 한 많은 걸 배우는 거래요. 뭐에 대해서? Whatever situation you're about to enter. 그러니까 너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너가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배우는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쌤이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강사 생활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요. 이력서를 썼어요. 제가 되게 나이 어릴 때부터 강사 생활 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말부터 했었으니까. 대학교 4학년 되기 전에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이력서를 썼어. 목동의 어떤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요. 갔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갔어. 그래서 오토바이 딱 세워놓고 헬멧 들고 이러고 왔어요. 이력서 한 장 들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때가 24살이었나 3살이었나 그랬거든요. 되게 어렸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실장님이. 그래갖고 저 면접 보러 했는데 여기 오토바이 헬멧 들고 여기 막 서류 봉투 들고 있으니까 그 이제 학원 실장님이 약간 눈빛이 뭐 하는 시키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면접을 봤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처음 하는 거잖아. 저는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판서라고 하죠. 이 글씨 쓰고 이런 거 칠판에다가 하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 그냥 나는 깡으로 부딪힌 거야. 깡으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호영호재라는 이제 그 김포에서 학원을 원장하시는 이제 아는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이 당시에 이제 내가 강사 생활을 처음 할 때 나를 면접 봐줬던 그 학원의 부원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형님이랑은 뭐 자주 연락해요. 우리 와이프랑도 아는 사이고.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나랑 같은 학원이었거든.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갔던. 근데 이제 아무튼간 그때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때가 이제 10년 정도 됐네요. 10년 전쯤인데 그때 면접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딱 부원장님이 앉아 있어. 원래 강사는 면접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시범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다 했습니다. 나 포함해서. 원장님 여기 앞에 앉아 있고요. 여기서 강의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모든 학원들이 그래. 아무튼간. 아니다. 민기 쌤은 안 했던. 모르겠다. 아무튼간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이게 없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 그래서 그때 수업할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러고 했어요. 이러고 처음에 할 때. 막 그렇게 했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처음에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어땠냐? 이 일 이제 처음 해보는 거죠?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면접을 이제 2번을 봤는데 그때 거기에서 두 번째 면접 볼 때 이제 그 학원의 이제 원장님과 영어과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면접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지? 그 원장님께서 하는 말이 지금 실력이면은 월급 2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맨 처음에 들었던 말이 그거였고요. 그 영어과 선생님이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영어 공부나 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 되게 막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이제 가슴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이제 그 원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저 한 달에 월급 20만 원 받아도 좋다. 대신에 나 나와서 여기서 이거 판서 연습하겠다. 매일매일 하루에 6시간씩. 그래서 3주 동안 연습했어요.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학생 아무도 없는데 그냥 뭐 나 혼자 떠들면서 연습한 거야. 막 이러면서 연습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제 최종적으로 시범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불러왔어요. 한 8명 정도를. 그때 이제 종합학원이어서 뭐 국어 선생, 뭐 수학 선생, 사회 선생, 뭐 원 선생 뭐 다 있어. 한 8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 이 8명 앞에서 이제 그때 이제 판서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선생들 중에 우리 와이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이게 이제 사람이 그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랬었으니까 이게 안 나온 거야.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내가 계속 그 환경에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여러 번 그 내가 그 상황에 자꾸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엔사이어티가 진정된 거죠. 딱 그 얘기랑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글 자체가.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진정시키려면 결국 뭐냐? 그 상황에 많이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서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들이 각종 막 변형 문제를 준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럼 잘 풀어. 그땐 잘 풀어. 근데 시험만 보면 조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시험 때 긴장돼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라고는 안 그럴게?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글에 나온 대로 해요. 그 상황에 많이 들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가자고 내신 대비할 때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애들한테 그 시험 상황을 계속 강제했어요. 야, 제한 시간 50분이다. OMR 카드도 줬어요. OMR 카드 주고 일부러 시험지 그 학교에서 시험지 줄 때도 이러잖아. 한 번에 안 주잖아. 괜히 막 애들 털고 막 이러면서 이제 몇 명 왔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원래 이러고 주잖아. 똑같이 했어. 똑같이 그런 것까지 진짜 시험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긴장감을 줬죠. 일부러.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봐봐. When you know how to read people's body language. 너가 다른 사람의 body language를 읽는 방법을 알게 되면 you have a great source of inside information. 너는 내적인 정보의 원천, 이 훌륭한 원천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Constantly available to you. 그러니까 너에게 너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정보에 엄청난 원천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몸짓 언어를 읽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요. 자, 그러면 the body is a much better indicator. 그 신체는요 훨씬 더 좋은 지표랍니다. 뭐의 지표냐? Of true emotions and feelings. 그러니까 진정한 감정과 기분의 지표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표정보다는 이 나오는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나 기분 상태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단순히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드러내는 신호를요. 이런 걸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의식적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심지어 또는 they don't even realize. 그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 깨닫지 못한데 그러한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랬어? 내가 막 불안하면 막 눈을 저쪽을 쳐다봤어?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 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more easily understand people's true feelings. 사람들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겠고요. 그리고 respond,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이 병렬 구조예요.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대절 이해하는 방식으로. Makes people feel really good. 사람들이 정말로 좋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리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의 감정을 아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알잖아. 이 사람의 어떤 몸짓이 이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초조하구나. 또는 기분이 좋은 상태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판단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주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So, 그래서 they want to please you.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In return, 보답으로요. 즉, 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해보자면 you will have some serious charisma. 너는 몇 가지 진지한 카리스마를 가지게 될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상담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 상담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니네가 예를 들어 막 어떤 심적으로 좀 막 힘든 일이 있거나 막 이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어떤 이 눈빛이나 막 이런 손짓, 뭐 발길질은 아니겠고 아무튼 막 이런 이제 몸짓이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쵸? 웬만하면 잘 안 숨겨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심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캐치해갖고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나 기분이 이렇구나. 그럼 그거를 딱 캐치해갖고 그거에 관련된 걸 빡 하고 말해주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막 되게 신기한 거지. 마치 무슨 점쟁이 마냥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신뢰성이 가죠. 신뢰가 가고 뭔가 이 사람 되게 전문가 같고 뭔가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고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몸짓 언어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기분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언어를 이해하는 힘은요, 바로 대절 이하인데요. I will give you charisma. 너에게 카리스마를 줄 것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너가 깨닫는다면 how to 블라블라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바디 랭귀지를 파악하는 방법이겠죠. 여기서 하면 되죠. 대충 뭔가 이해하다, 파악하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you can respond. 너가 반응할 수 있어. 뭔가 자연스러운 제스처로 너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만족감을 주도록 반응할 수 있다. 대충 이런 거 나와야겠죠. 뭐 satisfy나 please나 이런 단어 나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 적절하게 따르도록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췄어. satisfy. 쩔었다. 1번. 됐어요? 자, 여기서 read라는 거는 읽다. 그러니까 파악한다는 내용 나왔죠? 아까 빈칸에 나왔던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만족시킨다는 satisfy. 1번까지 나왔습니다. 정리됐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와, 마스크 빼고 하니까 진짜 완전 살 것 같아. 자꾸 저 털이 날 건드려가지고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지난번에 113까지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밑줄 내용 추론이네요. 116부터요. 하나, 둘, 셋. 116부터 121까지고요.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하고 구문 독해하고 잠깐만요. 밑줄 추론 파트여서 얘도 보기문 해석까지 한번 해보세요. 보기문 해석. 그리고 여기는 주제문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약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요약문 작성. 그냥 한 줄로. 그래서 한 줄로 한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 107쪽까지 주제문 작성하는 거 했고 남은 걸 한번 해볼게요. 108에서요 113까지 페이지 108에서 112네요. 쏘리. 108에서 112까지 여기 주제문 말고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화를 제가 보여드렸죠 오늘. 글의 구조화를 한글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쌤이 한 것처럼. 알겠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나한테 보냈었잖아. 우리 보냈었는데 음. 그 그냥 주제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아니 나는 그때 빨리빨리 보느라 내가 다 보냈는데 화영상 너네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찍혔다.